자, 이번에는요, 2021년도 건대 수리논술 기출문제 중에서 자연 B는 이제 수의학과나 뭐 이렇게 조금, 자연 A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거기에 문제 2번, 세트형 문제고요. 2-1과 2-2가 있습니다. 건대의 특징이죠. 세트형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문항 사이의 연계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상황은 일단 그림으로 그려놨거든. 해서 거기 제시문 가에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왔는데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신경 쓸 건 없고 바로 제시문 나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줬죠. 자, 잠깐 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요. 자, A라고 하는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고요. 접점이죠. 그때 한 접점 B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서 밑에 있는 접선과 만나는 교점을 D라고 하고 그 다음 그때 생기는 각 세타,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라고 해서 문제의 구성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얘들아 굉장히 정확하게 물어봤죠. R이 얼마일 때? 1일 때, 바꿔 말하면 단위원일 때, 주어진 원이 단위원일 때 변화율을 구해줘라고 되어 있고 D세타, D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세타와 R 사이의 관계식을 끌어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수투와 미적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수투에서의 미분은 항상 얘들아 함수를 가려 세타를 R로 미분하래. 그럼 반드시 식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 이게 수투에서 말하는 미분이었죠. 즉 양함수의 미분법.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음함수의 미분법은 저렇게 세타는 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세타와 R이 섞여 있는 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타하고 R 사이에 관계를 만들자. 세타하고 R 사이에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양변을 R로 미분하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R에다 1을 대입하자. 이렇게 해서 뭐 잘게 나누면 3단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어차피 얘들아 기하를 도형을 기본으로 깔아준 문제니까 내가 도형을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을까? 요거만 그냥 잘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볼게요. 원이 나왔고 접선이 두 개가 나왔어.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해야 될 작업만 하시면 돼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그러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직각이 될 거야. 다시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접점을 연결하면 직각이 될 거야. 그 다음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일 거야. 즉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을 거야.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대칭성이잖아. 수학의 제1원칙은 대칭성이거든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수학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대칭을 추구하는 학문. 그게 사실은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대칭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뭐지? 세타와 R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그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세타와 R 사이의 관계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면 그건 좀 쉬운 문제. 세타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바로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종의 3단 논법처럼 중간에 누군가를 끼워 넣어서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다시 또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찾아 나가는 거,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후자에 해당되고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뭐였죠? 여각 공식이 뭐였어?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될 때. 보각 공식이 뭐였어? 두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될 때. 이건 다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단어들이고요. 단어는 몰라도 돼. 여각이란 말 몰라도 돼. 하지만 삼각함수에서는 두 각을 더해서 90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정도 느끼면 되거든요. 그러면 볼게. 자, 일단 세타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볼까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직각삼각형이고, 자, 여기 볼게.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90도가 될 거야. 여각관계구나.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위아래가 합동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은 각이야. 그렇다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알파라고 한번 합시다.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얘들아 뭐가 만들어져? 얘하고 얘를 더하면 90도가 되겠구나. 즉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하고 알 사이의 관계였는데 세타하고 알파 사이의 관계가 나왔어. 즉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 알파가 등장했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나는 뭘 하면 될까? 알파하고 알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알파는 세타랑 연결돼 있고 알파는 r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일종의 r이 매개 변수의 역할을 담당해서 결국 세타와 r을 연결시켜주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얘가 문제 풀 때 그냥 기본적인 감각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알파라고 하는 각을 잡았고 알파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 한번 찾아볼까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은 2알파를 가지고 있고 알파만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면 뭐 얘? 뭐 얘 둘 다 합동이니까 상관없죠. 자,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은 얘들아 알파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내 말 이해 가세요? 밑에 걸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반지름인데 r이에요. 그 다음 중심에서 얘들아 A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2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바로 얘들아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뭘 찾을 수 있죠? 사인 알파는 뭐분의 뭐다? 2분의 r이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는 자 뒷변의 길이가 2고요. 한쪽 변의 길이가 r이야. 그럼 이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루트 4-r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4-알파의 제곱이구나. 미쳤어. r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해서 얘들아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찾았죠. 여기까지 됐어? 자, 쓰고 나서 보니까 뭐야? 선생님, 이걸 왜 갑자기 조사하세요?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야? 알파와 r 사이의 관계죠. 알파와 r 사이의 관계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식이 맞아 돌아가고 있어. 그럼 이제 볼게. 이 식들과 이 식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세타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얘들아 2알파야. 근데 아래쪽은 얘들아 전부 알파야. 그러면 저 알파를 내가 2배로 만들고 싶어. 어떤 각에 대한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데 각이 2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배각 공식. 교과서에서는 덧셈 정리의 활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배각 공식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잖아. 즉 난 알파보단 2알파가 필요한데 왜? 유식 때문에. 그러면 배각 공식을 쓰겠습니다. 즉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2알파는 알파 더하기 알파고요. 덧셈 정리 쓰면 이 공식 나오는 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어.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볼 거고요. 그러면 자 다시 2알파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건 얘들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각변환 공식이잖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하고 똑같죠?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그러면 결론. 자, 왼쪽은 얘들아 결국 코사인 세타로 변신했고요. 자, 오른쪽에서 요식 2배 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r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루트 4-r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왼쪽은 누가? 세타가 들어가 있는 식 오른쪽은 누가? r이 들어가 있는 식 드디어 세타와 r 사이의 관계를 찾았죠. 이 과정 이해 갈까? 이 문제는 이게 다야 사실은. 그 뒤부터는 단순 미분 과정만 필요하고요.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답은 딱 떨어지거든. 자, 그렇다면 볼게. 얘하고 얘는 지워지겠죠. 지워질 거고요. 자,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볼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뭐예요? r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세타와 r 사이의 관계를 유도했고요. 이제 양변을 뭐로 미분할 건데? r로 미분하겠죠? 자, 음함수의 미분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를 일단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런데 세타를 r로 미분했으니까 뭘 곱해요? d세타 dr. 쓰고 나서 보니까 기분이 흐뭇해지잖아.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 자, 원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 이거 얘들아 r로 미분하는 거요. 2분의 1은 앞으로 묶어둘 거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 쓰면 되겠네.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더하기.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얘들아 2배 루트 4 마이너스 r의 제곱. 속의 거 합성함수니까 속미분 해야겠죠? 속미분하면 얘들아 마이너스 2r. 거기에다 얘들아 r 곱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미분이 끝났고요. 잠깐만. 자, 이렇게 얘들아 약분 될 것 같고. 맞아 얘들아? 그러면 자, 다시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d세타 dr은 산수 많은 겁니다. 얘들아 사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 이 정도의 산수인데 뭐. 두 개를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통분할까요? 통분하면 루트 4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 얘하고 얘 곱한 거. 그 다음 마이너스 r 제곱.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였으니까 d세타 dr은 자, 선생님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2분의 1이 있었고요. 잠깐 2분의 1은 얘다 약분될 것 같은데 요거만 계산해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2r 제곱이요. 그러면 2하고 약분되겠네. 따라서 자, 요걸로 나눠주면 일단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얘들아 잠깐만 요거 약분한 게 뭐였어? 2 마이너스 r 제곱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산수 끝났어. 선생님 찜찜한데 어떡하죠? 뭐가 찜찜해?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세타라고 하는 글자가 남아있거든. 아, 찜찜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우린 얘들아 r이 1일 때의 변화율을 원하거든. 따라서 자, r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r이 1이래. 그럼 여기 볼까요? r이 1이야. 2분의 1이라고?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요. 따라서 얘들아, 알파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얘들아 2알파를 빼는 건데 알파가 6분의 파이면 2배 하면 3분의 파이. 따라서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세타는 역시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 자, 결론. d세타 dr은 자, 세타가 6분의 파이야. 그러면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역수니까 얼마야? 2요. 그 다음 r이 1인데 1 대입하면 루트 3이요. 그 다음 r이 1인데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요. 따라서 얘들아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가볍게 얘들아 유리하면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여각관계 두 개를 더해서 90도. 이거 얘들아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 저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은 얘들아 세타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끌어내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관계를 끌어내는 것까지가 사실은 얘들아 묻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 뒤는 얘들아 뭐야?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 쓸 줄 알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요? 오케이. 요게 2-1번 해설이 될 것 같아. 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어서 이제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같거든?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트형 문제니까 2-1번과 살짝 비교를 한다면 2-1번은 질문이 노골적이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노골적이잖아. 세타를 R로 미분해 줄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세타하고 R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 줄래?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변수가 정확하게 설정돼 있어. 그래서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점들의 이름만 나와 있고요. 좌표 몇 개 주어져 있고요. 뭐가 나와 있지 않아? 변수가 나와 있지 않아. 변수가 나와 있지 않거든. 그 다음에 관심은 뭐래? 어찌되었건 요 각이 얘들아 가장 작아질 때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원위의 점 P, 그 P의 좌표를 구해달래.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점 P가 반원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점 P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점 P의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이 점의 위치가 바뀌고 있어. 그런데 그 점이 하필이면 원위의 점이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머릿속에서 뭐를 생각해요? 삼각함수를 생각하죠. 왜? 삼각함수를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원의 함수.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원을 가지고 만든 함수.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자, 점 P가 움직이고 있대. 그렇다면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뭐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중심과 P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가 변하겠네. 점 P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 각의 크기가 변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각을 변수로 잡을까요? 그럼요. 미적분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잖아. 수투에서는요 길이를 변수로 잡고요. 미적분에서는 각을 변수로 잡죠. 그리고 대학 가서 이공계열 즉 자연계열 공부를 할 친구들은 항상 각을 변수로 잡는 연습을 하셔야죠. 따라서 선생님 자, 각 POS를 세타라고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세타가 변하면 점 P가 움직인다는 뜻이고 점 P가 움직이면 점 Q도 움직일 거고요. 두 점이 움직이면 사이각도 변하겠죠. 그러면 나의 관심은 요거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세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알파라고 하는 게 가만히 봤더니 두 선분의 사이각이죠. 두 선분의 사이각이니까 두 직선의 사이각? 두 직선의 사이각 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생각나시죠?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교각, 교각에 대한 모든 문제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쓴다. 수능 준비하시면서 100번은 아마 들었을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POS를 세타로 그 다음에 각 PSQ를 알파로 하자라고 써주셔야 될 텐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세요. 답지에다 주어진 상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림에다 세타 알파 표시하시면 긴 설명하지 않고 답안지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 PQ 일직선 위에 있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걸 얘들아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점 P의 좌표 바로 나오지 않아? 점 P의 좌표는 얘들아 뭐야? 세타고 반지름이 1이니까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결론이 뭐야? 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얘들아 뭐야? 알파가 최소가 될 때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구해줘. 그 얘기죠. 이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였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점 Q의 좌표는요. P점과 Q점은 X좌표가 똑같겠네. Q점은 P보다 1만큼 올라가 있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교각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미적분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하나의 어려운 각을 두 개의 쉬운 각의 합차로 표현하자. 이게 덧셈 정리를 배우는 목적이었죠. 알파라고 하는 각은 쉬운 각, 어려운 각? 어려운 각이죠. 왜?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각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알파를 쉬운 각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당근이죠.
이 각은 얘들아 쉬워 어려워? 쉬운 각이죠. 왜?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니까 쉬운 각이죠. 또 이 각은 쉬워 어려워? 이 각도 쉽죠.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니까 쉬운 각이잖아. 그러면 자, 요 각을 알파1, 요 각을 알파2라고 합시다. 이것도 많이 했던 짓이야. 그러면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누군데? 알파인데 알파는 얘들아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거야? 알파1에서 알파2를 뺀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분석하면서 알았죠. 직선 사이의 교각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쓴다. 그러면 탄젠트 붙이고요. 탄젠트 붙이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이제 공식만 쓰면 되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바뀌겠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1, 탄젠트 알파 2, 그 다음 탄젠트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2. 자, 덧셈 정리 썼고요. 이제 값들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탄젠트 알파 1과 탄젠트 알파 2는 어떻게 구하죠? 뭘 어떻게 구해?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자, 탄젠트 알파 1은 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데 요만큼이 빠진 거잖아. 요만큼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2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빼준 거구나. 요 길이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 말하면 점 Q의 Y좌표 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겠네. 다시요. 탄젠트 알파2도 구해볼까? 알파2는 얘들아 작은 직각삼각형이요. 거기서 얘들아 각이잖아. 각이니까 밑변분의 높이. 밑변은 아까랑 똑같을 거고요. 높이는 얘들아 점P의 Y좌표인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냥 문제가 얘들아 그냥 심심하고 담백해. 뒷부분에서 살짝 꼬이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러면 한 수 한번 크게 신 다음에 이가 여기다 대입하고요. 요가 여기다 대입해서 분수 안에 분수가 생겼으니까 번분수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걸 귀찮아 하시면 논술 공부하실 자격 없는 거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자 대입해서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 왜? 산수니까. 선생님은 정리한 결과만 쓸게. 그러면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드디어 성공한 것 같은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가 나왔어? 좌변은 얘들아 누구야 변수가? 알파고요. 우변은 얘들아 누가 변수야? 세타가 변수니까 드디어 알파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1단계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고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저 알파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대. 요 각이 가장 작을 때가 궁금하대. 그런데 봤더니 알파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양함수가 아니라 그냥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는 음함수야. 따라서 일단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내서 그 순간이 극소인지 극배인지 그거를 찾아내시고 그래서 만약에 극소면 극소이면서 동시에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설명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양변을 세타로 그냥 차근차근 미분하면 되겠네. 자, 요식. 요 탄젠트 알파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요. 탄젠트 알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썼고요. 자, 요거는 뭐 대입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얘들아 알파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양변을 세타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할 거야. 그러면 탄젠트를 얘들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시컨트 제곱이 되죠.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알파를 세타로 미분했으니까 D알파 D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오른쪽은 얘가 세타로 미분하니까 그냥 미분만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몫의 미분법이니까 식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 느낌. 자, 일단 분모를 제곱하겠죠. 분모는 얘다 귀찮으니까 안 쓰면 안 될까? 자, 요거에다 제곱할 거야. 요렇게만 쓸게. 자, 됐고요. 그 다음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는 거잖아. 분자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사인 세타. 거기에다 분모를 곱할 거야. 와우, 분모도 얘다 귀찮으니까 안 쓸게. 그 다음 빼기. 분자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 분모를 미분하는 거. 이건 써야겠다. 자, 미분합시다. 이거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 얘가 들어갈 거고요. 요 가로 안에 얘가 또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귀찮아서 안 쓴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의 몫이죠. 자, 이 식을 얘들아 정리하는 건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한 그냥 노가다잖아. 노가다니까 계산하게 되면 결국 자, 시컨트 제곱은 얘들아 시컨트는 얘들아 코사인의 역수거든. 따라서 얘들아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코사인 알파분의 1인데 제곱이니까 제곱이겠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코사인 제곱 알파를 오른쪽에 곱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식. 이 식을 얘들아 싹 정리하게 되면 분모는 얘들아 어찌됐건 얘들아 제곱이잖아.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에다 쫙 전개해서 촥촥촥 지우면 선생님은 결론만 쓸게. 촥촥촥 지우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좋아. 자, 그러면 볼게. 선생님, 그래. 도함수까지 구했어. 도함수까지 구했고 우린 지금 얘들아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런데 도함수 구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자, 도함수가 0이 되려면 자, 볼게. 이거 어차피 양수인데 제곱. 이것도 어차피 얘들아 제곱이니까 양수인데 그럼 결국 얘들아 0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지? 얘 말고는 없지. 따라서 자, 이 전체 도함수가 0이 되려면 얘 얘가 0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들아 얘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하고 얘를 넘길까 오른쪽으로? 그러면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선생님, 사인과 코사인을 얘도 한 종류로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양변 제곱. 자, 양변 제곱하게 되면 9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제곱하면 4 코사인 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식 가다 놓으면 어떻게 돼? 1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문요?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잠깐만 오케이, 제대로 확인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돼. 안타깝지. 이게 얘들아 무슨 분해가 안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되고요. 참아야 돼. 근해 공식을 쓰면 사인 세타는 13분의 3 더하기 4루트 3이 나올 거야. 선생님, 근해 공식을 쓰면 원래 뿔마 2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맞는데 잠깐만 그림으로 가볼게.
각 세타가 변수인데 반원이야. 반원이니까 얘들아 세타는 어찌 되었건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0과 파이 사이야. 0과 파이 사이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이야. 그러면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사인은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니까 뿔마 두 개 중에서 누구는 버려야 돼? 마이너스는 버려야 되지. 따라서 답지 쓸 때 이렇게 쓰면 예쁠 것 같아. Because of 사인 세타는 양수이므로 마이너스를 버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쓸까? 여긴 지울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머리 나쁘다고 동네 소문 다 날 거야. 왜? 여기 식 있잖아. 물론 여기다 대입한다고 식이 깔끔하진 않지만 제곱보단 낫지. 자, 사인 값이 여기 있잖아. 들고 와서 여기다 대입해. 더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 이것도 완전 노가다죠? 네. 13분의 2 마이너스 6루트 3이야.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 누구의 좌표? 전피의 좌표. 전피의 좌표는 어떻게 생겼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근데 칠판에 써 있잖아.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2 빼기 6루트 3. 사인 세타는 13분의 3 더하기 4루트 3. 따라서 얘들아, 이 두 개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쓰시면 정답이죠. 이해 갈까? 여기까지가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범답안이야. 그런데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수리논술을 설명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극대나 극소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증감표를 작성해서 얘가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밝혀주어야 한다. 그럼 건국대의 모범답안에서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문제 자체의 산수가 꽤 길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꾸역꾸역 풀었는데 또 증감표까지 만든다고 개고생하는 거는 무시해줄게. 그건 빼줘도 그냥 맞는 걸로 해줄게. 뭐 그런 취지로 느껴지지만 사실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즉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았어. 근데 세타를 찾은 게 아니라 뭘 찾았어? 사인 세타를 찾았어. 이 세타가 얼마일까? 몰라. 왜? 특수각이 아니거든. 사인 값은 얘가 나오고 세타에 대해서 얘들아 코사인 값은 얘가 나오는데 그 세타가 얼마야? 모르지. 모르는데 하나는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면 요거 계산하면 양수잖아. 그 다음 요거는 2가 커 6루트 3이 커. 뒤에 게 크거든. 그럼 빼면 이거 무슨 수 돼? 음수가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야. 근데 세타의 범위가 1사분면과 2사분면이야. 따라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다? 2사분면 각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 다시 2사분면 각이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거든. 그렇다면 사실은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았잖아. 그럼 바로 얘들아 답이요 라고 쓰지 마시고요. 답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자,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았어. 그럼 진짜로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다시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도함수는 얘였어. 그런데 이거 어차피 양수고 이거 어차피 양수야. 따라서 얘들아 얘만 부호를 보면 돼. 우리가 얘 부호만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는 다 지울게 이제. 아니 전체의 부호는 결국 얘가 결정하니까 얘 부호만 보면 되거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 얘기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0에서 파이까지만 그려볼게. 사인 세타는 이거, 코사인 세타는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를 세타 스타라 하자. 얼마인지 못 구하겠고 하여간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스타나 붙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중요한 건 얘는 몇 사분면 각이다? 2사분면 각이다. 그러면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하셔야죠.
자, 먼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코사인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어진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걔를 우리가 세타 스타라고 부른다면 세타 스타는 이사분면 각이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볼게. 선생님,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야. 그러면 증간표는 이렇게 증간표를 만드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D알파, D세타 그냥 간단하게 알파 프라임이라고 쓸게. 도함수란 뜻이야. 도함수. 선생님 세타 스타일 때 도함수가 0이 됐어.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 0과 세타 스타 얘하고 얘 사이에 적당한 특수각 하나 대입할게요. 특수각.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어? 90도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한번 대입해 볼게. 사인 90도 얼마? 1이요. 3배하면 마이너스 3이요. 코사인 90도 얼마? 0이요. 더하기 1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음수야. 음수란 말은 무슨 얘기지?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선생님 세타 스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파이 쪽에 가까운 특수가 얼마 한번 대입해 볼까요? 150도 6분의 5파이 이런 거 한번 대입해 볼까? 이런 거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해 보자. 사인 얘들아 150도는 2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거기에다 얘들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은 대충 1.7 1.7에다 1을 더하면 2.7 거기서 얘들아 1.5를 빼니까 얼마가 돼?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함수는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들아 세타 스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미분값이 0이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무슨 소가 되는 거지? 극소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지. 이거를 밝혀주시면 훨씬 좋은 답지다. 훨씬 좋은 퍼펙트한 답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극소인 걸 확인하시고 극소이면서 최소이다 라고 한 문장 써주시고 그러므로 전피의 좌표는 13분의 2 빼기 6 루트 3, 13분의 3 더하기 4 루트 3입니다. 라고 답안지를 구성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래서 요 산수 과정이 조금 만만치 않았고 처음에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 세타하고 알파를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쉬운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다들 이해는 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여기까지요.